많은 분들이 감은 몸에 좋은 과일이니까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달고 부드럽고 목 넘김도 편해서 식사 전후를 가리지 않고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은 먹는 방식에 따라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 식후 답답함이 자주 있는 분들, 나이가 들면서 위 운동이 느려진 분들은 감을 드실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 자체가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계절에 맞게 잘 먹으면 충분히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잘 익지 않은 감을 공복에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위에 오래 머무는 음식과 겹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명치가 답답해지고 심하면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되면 위 안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불편해도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약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지만 특정 과일과 특정 습관이 겹치면 생각보다 분명한 원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이 대표적입니다. 감에는 떫은 맛과 관련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위 속 환경과 만나고 음식물과 섞이면서 엉겨붙는 성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강하고 껍질과 꼭지 주변에 그 영향이 더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을 드실 때는 어떤 감을 고르는지, 어떻게 손질하는지,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피해야 할 습관은 공복에 감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담이 적을 것 같고 가볍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도 아침 과일처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가 비어 있을 때는 감이 더 자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가 빈 상태에서는 음식물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감 성분이 위 환경과 바로 맞닿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속이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감은 가능하면 식사 후에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밥을 어느 정도 먹은 뒤에는 위 안에 다른 음식이 함께 있어 자극이 분산되고 한꺼번에 부담이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의 종류입니다. 단단하고 아삭한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잘 익은 감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이 충분히 익으면 떫은 맛이 줄고 질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덜 익은 감보다는 잘 익은 홍시 쪽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홍시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드럽다고 많이 드시면 결국 양이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종류보다도 적당량과 먹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양입니다. 감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달고 맛있어서 연달아 먹기 쉽지만 소화가 약한 분에게는 양이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식사까지 충분히 하신 뒤 후식으로 감을 2개, 3개 드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먹을 때는 작은 감 하나 정도, 많아도 부담 없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 맞는 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감을 먹은 뒤 더부룩함이 생기거나 속이 무겁다면 이미 양이 많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속 섭취입니다. 감이 제철이 되면 집에 한 상자씩 두고 며칠 동안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과일을 연달아 계속 먹는 습관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처럼 먹는 방식에 주의가 필요한 과일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 내일도 감, 모레도 감,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위가 쉬지 못하고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이라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을 드신 날이 있다면 다음 날은 배나 사과, 귤처럼 다른 과일로 바꾸는 식으로 리듬을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껍질과 꼭지입니다. 요즘은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감은 다르게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의 껍질과 꼭지 주변은 질감도 거칠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가능하면 넉넉하게 손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 부분은 얇게 떼는 정도보다 조금 깊게 도려내듯 제거하는 편이 낫고 껍질도 얇게 벗기기보다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이 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많이 알려진 조합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자체로도 퍽퍽하고 위에 오래 머무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감까지 더하면 속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군고구마를 먹고 후식처럼 감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합은 소화가 약한 분에게 특히 불편함을 만들기 쉽습니다. 꼭 두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을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은 이 조합부터 끊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은 감대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조합은 도토리묵처럼 탄닌 계열의 느낌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과 위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변비 성향이 있는 분에게 불편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감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데 비슷한 방향의 식품을 한 끼에 겹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속이 편한 날은 괜찮을 수 있어도 몸 상태가 안 좋은 날, 물 섭취가 적은 날, 활동량이 줄어든 날에는 불편함이 훨씬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은 되도록 단순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후식 조합보다는 식사 후 한 개 정도를 천천히 드시고 끝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감을 먹고 바로 찬물을 많이 들이키는 습관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갑자기 수축시키고 소화 흐름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을 드신 뒤에는 바로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 조금 시간을 두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찬 음식에 예민하거나 식후 복부 팽만이 있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감을 먹은 직후에는 몸을 눕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은 가볍다고 생각해서 먹고 바로 소파에 눕거나 잠깐 쉬는 분들이 있는데 위 운동이 약한 분은 이 습관이 불편함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감을 드신 뒤에는 잠깐이라도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복도를 오가는 정도만으로도 위의 흐름에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 하나만 바꿔도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을 드실 때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느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부른 분, 자주 체하고 명치가 답답한 분,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반복되는 분, 변비가 심한 분, 치아가 약해 충분히 씹지 못하는 분, 식사량이 들쑥날쑥한 어르신들은 감 섭취를 더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감과 간격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의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분제를 복용한 직후 감을 드시기보다 충분히 시간을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을 먹고 나타나는 불편 신호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 들거나 명치가 딱 막힌 듯 답답하거나 트림이 자꾸 올라오고 메스껍거나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물만 마셔도 속이 차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과일을 포함한 식습관부터 중단하고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심하게 구토가 나거나 복통이 강하거나 아무것도 먹기 어렵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고 며칠 버티는데 위안의 문제는 오래 두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감을 더 안전하게 드시고 싶다면 기억할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공복은 피합니다. 둘째, 덜 익은 감보다는 잘 익은 감을 선택합니다. 셋째, 껍질과 꼭지는 넉넉하게 제거합니다. 넷째,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다섯째, 며칠 연속 먹지 않습니다. 여섯째, 고구마 같은 답답한 음식과 같은 시간대에 먹지 않습니다. 일곱째, 먹고 바로 눕지 않습니다. 여덟째, 먹은 뒤 불편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감으로 인한 위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을 꼭 먹고 싶지만 속이 약해서 걱정되는 분이라면 방법을 더 단순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잘 익은 감을 조금만 껍질 없이 천천히 드시고 먹은 뒤에는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면서 잠깐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속이 불편하거나 식사를 이미 많이 하셨다면 과감히 건너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식은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몸 상태와 먹는 방식이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편한 과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을 아는 것입니다. 언제 먹으면 편한지, 얼마나 먹으면 괜찮은지, 어떤 조합이 나에게 안 맞는지 몸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일수록 예전과 똑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지금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을 드시고 속이 편하지 않았다면 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건 몸이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 감을 드실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제철이라고 너무 자주 찾지 마시고 식사 후 소량만 드시는 쪽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감이 많이 있다면 혼자 몰아서 드시기보다 가족과 나누거나 충분히 익혀서 상태를 보고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손주나 자녀가 감을 챙겨 드릴 때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식후에 조금만 드리는 습관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서는 좋은 음식 하나보다 좋은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감을 먹는 법도 결국 위를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드럽게, 적게, 천천히, 식후에 몸 상태를 보면서 드시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원칙입니다. 오늘부터는 감을 무조건 건강한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위 상태에 따라 다르게 먹어야 하는 계절 과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속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몸이 편해야 식사도 즐거워집니다. 감은 잘 먹으면 좋은 과일이지만 잘못 먹으면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거나 겁낼 필요 없이 제대로 알고 드시면 됩니다. 오늘 기억하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감은 식후에 조금만 잘 익은 것으로 껍질 없이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감을 훨씬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계절 과일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식탁부터 그 기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